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북부지역본부 토지판매부 김종화 차장입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경기 북부 지역의 주요 권역별로 광역교통망과 그리고 저희 이제 LH 경기 북부본부의 올해 토지 공급 계획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홍춘은 박사님께서 좀 강의 내용 잘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하반기부터 좀 이제 부동산 가격 회복 기미가 좀 보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토지를 공급하는 이제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이 토지 매수부터 이제 건물 건축 그리고 분양까지 시간이 좀 긴 사이클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이제 저희 LH가 공급하는 토지를 매수해서 향후 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실제로 또 공동주택 용지나 또 이제 상업 용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 LH로 문의가 최근에 좀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설명드릴 목차입니다. 네, 경기 북부권 주요 지역을 이렇게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광역교통망과 그리고 LH 토지 공급 계획을 의정부 양주, 파주, 고양 김포, 그리고 남양주, 구리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앞에 목차 5개 지역을 이제 지도상에 저희 LH 사업지구 현황과 함께 이제 표시한 모습입니다. 이제 올해 저희 LH 경기 북부 본부가 이제 신설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거나 또 이미 준공된 사업지구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제 의정부와 양주 지역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양주시가 북서쪽 방향에 이제 훨씬 커다란 모양으로 의정부시의 북서쪽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주에는 이제 LH 사업지구인 양주 회천지구와 또 양주 옥정지구가 이렇게 좌우로 맞닿아 있는 모습으로 위치하고 있고 또 의정부 쪽에는 의정부 우정을 비롯해서 밀락 2지구 그리고 고산지구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도로망을 먼저 보시면 양주 옥정지구, 양주 회천지구가 있고 양주 옥정지구가 있고요. 이 위쪽으로 해서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제2순환고속도로는 현재 이 포천에서 양주까지 일부 구간이 개통돼서 이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포천에서 양평까지 동쪽 구간과 그리고 양주에서 이제 파주까지 서쪽 구간은 올해까지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도 교통을 보시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 1호선이 남쪽에서 이제 북쪽 동두천 지역까지 지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회천지구를 보시면 여기 덕계역 그리고 요 위로는 덕정역 1호선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 이제 이 두 개의 역 사이에는 이제 향후에 회천중앙역, 회정역이 추가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의정부 지역 맨 아래쪽을 보시면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7호선 장암역이 있습니다. 이 7호선을 연장하는 양주 옥정까지 구간이 이제 1단계 사업인데 2026년까지 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또 이 7호선이 그 의정부선인 탑성역도 이제 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GTX 노선인데요. GTX C 노선이 올해 착공을 목표로 이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GTX C 노선이 이제 들어서면 양주 덕정역에서부터 그리고 서울 청량리, 왕십리, 삼성역까지 한 30분 이내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는 저희 이제 경기 북부본부가 의정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 지역에 이제 의정부 고산지구부터 저희 LH가 공급하는 토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의정부 고산지구인데요. 의정부시 동쪽에 저렇게 길다란 모양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이제 저희 의정부 밀락 2지구가 오래전에 이제 개발 완료된 이제 지구가 위치하고 있고 이 아래쪽으로 보라색으로 된 표시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의정부 법조타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쪽으로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이제 지나고 있고요. 네, 이 고산지구에서 저희 LH가 공급하는 토지는 이번 5월달에 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지구 모습을 보시면 이제 사업지구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IT와 또 문화예술 산업이 융합된 리듬시티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근생시설 용지로서는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시설 용지인데요.
현재 수의계약 공고 중에 있고요. 6월 23일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양주 회천지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주 회천지구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이미 개발된 양주 옥정지구의 이제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구 남쪽에서부터 이제 지하철 1호선이 길게 관통하고 있고요. 먼저 회천지구의 공동주택 용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A5블럭을 저희가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월 중에 공모 방식으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 A5블럭 인근에는 이제 저희 GTX 연결이 계획된 덕정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에는 아니고 약간 바깥쪽에 GTX역이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복합용지인데요. 복합용지 두 필지를 이제 저희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업지구 이쪽 가운데에서 좀 약간 남쪽에 떨어져 있는 복합1용지는 현재 저희 청약센터를 통해서 공고 중입니다. 그리고 복합 2용지는 이제 8월 달에 공급될 예정인데요. 이 두 개 필지 모두 각각 위쪽에 덕정역과 또 그리고 아래쪽에 덕계역이 가깝게 위치한 역세권입니다. 일반 상업용지입니다. 양주 회천지구 이제 가운데에 위치한 상업 1블럭, 상업 1블럭과 여기는 이제 16개 필지가 있고요. 지구 북측에 위치한 상업 8블럭, 4개 필지가 있습니다. 상업 1블럭 16개 필지 중에서 8개 필지는 현재 저희 청약센터 통해서 공급 공고 중이고 나머지 8개 필지는 5월 달에 공급 공고할 예정입니다. 상업 1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이제 설명드린 대로 요 가운데 이제 회천 중앙역이 신설될 예정인데요. 가까운 역세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 단지가 이제 5개 블록인데요. 총 5개 블록에서 98필지가 공급됩니다. 그리고 현재 R7블록과 R11블록이 지금 청약센터를 통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개 블록 모두 지구 중앙부에서 약간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또 1호선역인 덕계역과 가까운 편입니다. 5월 9일까지 저희 이제 입찰 신청 기간이고요. 3년 무이자 분할 납부 조건으로 공고 중입니다. 그 밖에 R1, 3, 6블록은 이제 8월에 저희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5개 지역 중에서 두 번째로 파주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표시된 이 파주 지역은 사실 파주시 전체 중에서 좀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저희 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지구는 크게 보시면 이제 가운데 파주 교화지구와 파주 운정 3지구, 그다음에 파주 운정지구 이렇게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우선 도로교통망을 먼저 보시면 파주 운정지구 옆으로 길다랗게 이제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길게 지나고 있고요. 또 위쪽으로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양주에서 김포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는 양주에서 이제 김포까지 들어서는데 양주에서 파주 지역까지는 이제 올해까지 공사가 예정돼 있고요. 파주에서 김포까지 구간은 2025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철도 교통을 보시면 이제 지하철 경의중앙선이 일산을 지나서 이제 문산까지 이어져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GTX-A 노선이 파주 운정 3지구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GTX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GTX-A 노선은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이 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이제 GTX 노선이 들어서면 이제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약 30분 이내면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파주시에서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방안도 이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향후 교통망 개선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파주 운정 3지구에서 공급되는 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 운정 3지구는 이제 바로 인접해 있는 파주 운정지구, 교화지구를 포함하면 기존의 1기 신도시인 일산의 1.2배 크기라고 합니다. 약 10만 세대 규모 매머드급 신도시이고요. 이 파주 운정지구에서는 우선 지난 4월 말부터 업무복합용지 9필지와 또 근린생활시설용지 17필지를 공고 중입니다. 모두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5월 16일까지 입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복합용지 F4와 F9 블록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지구 북측 끝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 3지구에서 이제 오피스텔이 허용되는 마지막 남은 용지고요.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1년 뒤이기 때문에 신속한 개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근생시설 용지 NP와 이제 NQ가 있는데 약 7,000세대 배후 아파트 단지 5개가 입주를 완료했거나 곧 입주 예정으로 입지 여건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으로 주차장 용지인데요. 여기도 이제 이 주차장 용지들도 저희가 4월 말부터 11개 필지를 공고 중에 있습니다. 네, 위치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양하게 이번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필지가 3년 분할 납부로 납부 조건을 좀 완화한 상태로 공고 중입니다. 네, 다음은 5개 지역 중에서 세 번째로 고양 지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양 지역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이미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는데요. 네, 서쪽부터 이제 보시면 서쪽에 1기 신도시인 고양 일산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또 서울 경계와 인접해서는 고양 창릉지구, 지축, 삼송, 원흥, 또 향동지구 등 저희 LH 사업지구가 여러 개 분포해 있습니다. 도로망을 먼저 보시면 이제 가운데 고양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각각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또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요. 한강변으로는 제1, 2 자유로가 서울 도심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철도 교통을 보면 이제 지하철 3호선과 경의선 중앙선이 일산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고 있고요. 또 그밖에 이제 서해선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제 아래쪽에 이제 부천 소사역에서부터 김포공항을 지나서 또 대곡역까지 올해 안에 연결 개통될 예정입니다. 네, 서해선까지 연결이 되면 이제 고양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대중교통 선택지가 더 늘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GTX-A 노선도 현재 계획상으로 24년까지 들어설 예정인데요. GTX역인 킨텍스역이 신설되고 또 대곡역에도 정차하게 되면 이제 고양에서 서울까지 30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밖에 킨텍스 인근에 이제 고양 장항지구가 있는데요. 이쪽 편으로 해서 지금 일산 테크노밸리를 조성 중입니다. 네, 그럼 고양 지역에서 고양 향동지구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양 향동지구는 서울시 경계 부분에 위치한 사업지구이고요. 사업지구 남측의 수색로를 따라서 경의중앙선이 지나고 있고 이 동서로 해서 수색역과 그리고 화전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향동지구에서는 7월 달에 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향동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는 100% 입주 완료된 상태입니다. 고양 삼송지구인데요. 시간 관계상 일단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팜플릿을 통해서도 저희 고양 삼송지구 공급되는 필지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양 장항지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 장항지구는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일산지구에서 이제 한강변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킨텍스가 위치하고 있어서 추후에 GTX-A 정차역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 장항지구에서는 저희 이제 근린생활 시설용지 3필지가 5월달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인근의 신혼희망 타운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도 있어서 이 공동주택 용지는 2024년 중에 입주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차장 용지인데요. 주차장 용지 한 필지도 5월달에 공고 예정입니다. 주차 전용 건물로 주변에 근생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로 김포 지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포시는 남쪽으로는 이제 인천 그리고 서쪽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강화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LH 사업지구로는 가운데 있는 김포 한강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김포 양곡 1, 2지구, 그다음에 김포 장기지구가 이렇게 다 연접해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윗부분에는 김포 한강 2지구 컴팩트 시티가 새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김포 지역 도로 교통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올림픽 대로와 그리고 수도권 외곽 순환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김포 한강로가 이렇게 김포 한강지구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지구 서쪽 편에 보시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김포에서 인천까지 구간은 이미 개통해서 운영 중이고 김포에서 파주 구간은 25년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김포 골드라인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강지구 서쪽 양촌역에서부터 김포 한강지구를 지나서 김포공항역까지 연결돼 있고요.
때문에 이제 서울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그리고 공항철도 환승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서울 5호선과 그리고 인천 2호선의 연장 그리고 GTX D 노선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이제 확인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김포 골드라인 승객 과밀 문제 등 이제 발생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김포 한강 2지구인 컴팩트 시티까지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5호선 연장이나 GTX D 노선 같은 이제 중장기 대책이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포 한강지구에서 공급되는 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김포 한강지구는 현재 입주율이 99% 수준입니다. 2017년도에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사업지구이고요. 네, 상업용지 등 주요 용지는 모두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네, 이 김포 한강지구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공동주택 용지인데요. BC-02블록이고 60에서 8호 유형의 분양 연립 주택입니다. 현재 수의 계약 중이고 또 토지 사용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이 블록은 이제 개발 예정인 김포 한강 2지구와 또 인접해 있고 또 김포 골드라인 마산역과는 도보로 7분 거리입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료시설 용지 있는데 면적이 25,000제곱미터 이상 크기로 대형 필지입니다. 네,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통해서 도심 접근성이 좋고 또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이 가까운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서 의료 클러스터 등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김포 양곡지구인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순서로 남양주 구리 지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양주 구리 지역에서는 LH 사업지구가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서울과 인접해서는 남양주 별내지구가 있고 그 옆으로 구리갈매 역세권지구 그리고 바로 옆에 구리갈매지구가 이 세 개 지구가 이렇게 연접해 있고요. 조금 더 왼쪽 위쪽으로 가시면 이쪽에 남양주 왕숙지구 그리고 진접 2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요 위에 보이시는 거는 진접 1지구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왕숙 2지구가 있고 그 맞은편에 남양주 양정 역세권 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도로 교통망부터 보시면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북쪽의 의정부 지역에서부터 이제 남쪽의 별내지구를 지나서 구리시까지 연결돼 있고 또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도 별내지구를 가로지르면서 서울 강일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북부 간선도로, 그 다음에 수석 호평간 고속화도로, 그리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풍부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각 지역으로 접근성이 탁월한 지역입니다. 또 철도 교통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주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남양주 북쪽으로는 지하철 4호선이 서울 당고개부터 이제 남양주 별내, 진접 2지구, 진접 1지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춘선도 서울에서부터 신내역 지나서 구리 갈매역, 그다음에 남양주 왕숙지구, 그다음에 평내 호평역을 지나서 이제 수도권 외곽으로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더 아래쪽에 보시면 경의중앙선이 있는데요. 경의중앙선이 구리시를 지나고 또 남양주 왕숙지구를 지나서 양평 방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추가로 이제 지하철 8호선과 9호선도 이제 남양주 지역에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8호선 연장 구간인 별내선은 서울 암사에서부터 이제 구리 지역을 지나서 남양주 별내 지역까지 연장될 예정이고요. 현재 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9호선 연장 구간인 강동 하남 남양주 도시철도는 9호선 전체 사업 중에서 이제 5단계 구간에 속하는데요. 아직 착공은 되고 있지 않지만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GTX B 노선은 24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GTX B 노선은 이제 남양주 마석에서부터 출발해서 보시면 평내 호평역 그리고 왕숙 그리고 별내역을 지나서 이제 서울의 상봉, 청량리, 서울역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향후에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현재 계획 중인 교통망이 잘 갖추어지면 남양주 구리 지역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공급되는 토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 주변에는 이제 서쪽으로 남양주 별내지구가 있고요.
남쪽에는 다산 신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경춘선과 함께 향후 신설 예정인 GTX B 노선이 사업지구를 횡으로 이렇게 지나고 있고요. 또 9호선도 사업지구를 종방향으로 지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별내선과 진접선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사업지구 주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향후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구입니다. 네,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공급하는 필지가 이제 3개 공동주택 용지인데요. 네, S1 블록 같은 경우 이제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1 블록은 이제 현재 임대주택 건설형 공모 방식으로 LH 청약센터에 공고 중입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중앙부에 위치한 C2와 C3 블록은 추천 방식으로 9월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S1 블록은 사업지구 북쪽에 연접해 있는 진접 2지구내 신설 예정인 풍양역과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이 표시를 이제 사업지구 바깥에 위치한 걸 표시가 되어 있고요. C2와 C3 블록은 지구 내 남쪽에 신설 예정인 GTX역과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남양주 왕숙 2지구입니다. 네, 왕숙 2지구는 이제 향후에 개통 예정인 9호선이 관통을 하고 또 경의중앙선역이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 강남 그리고 강북으로 연결되는 교통 여건이 향후 우수해질 것 같습니다. 네, 왕숙 2지구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용지입니다. 네, 먼저 B6 블록은 현재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건설형 공모 방식으로 공고 중이고요. B4 블록은 8월 달에 공모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2개 블록 모두 인근에 초등학교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또 B6 블록 같은 경우는 인근의 유치원부터 초중 고등학교까지 인접한 학세권입니다. 네, 2개역 모두 신설 예정인 경의중앙선역과도 도보로 10분 또 15분 거리로 비교적 가까운 편입니다. 네, 다음 양정역세권 지구 보시겠습니다. 양정역세권 지구 서쪽 방향에는 이제 경의중앙선역인 양정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통 예정인 별내선 환승을 통해서 이제 강남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수소 호평관 IC 또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도 있어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접근이 용이합니다. 네, 이 양정역세권 지구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2개 블록인데요. 네, S3 블록은 5월달 그리고 B3 블록은 10월달에 각각 입찰 공급 공고할 예정입니다. 네, 2개 블록 모두 양정역에서 도보 5분 그리고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주변에 초등학교 등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여건이 우수한 공동주택 용지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는 보시는 것처럼 노원구와 중랑구 동쪽에 골프 T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별내지구 그리고 동쪽에 구리갈매 지구가 서로 연접해 있습니다.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에서 공급하는 B1 블록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청약센터를 통해서 추천 방식으로 공고 중입니다. 네, B1 블록은 이제 갈매역과 별내역 2개의 지하철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또 바로 북측에 연접해 있는 별내지구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 여건이 우수한 필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경기 북부 권역별로 주요 광역교통망과 그리고 LH 공급 토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저희 경기 북부 지역 LH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북부 토지판매부 김선영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LH 토지 판매 제도 및 Q&A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주요 판매 제도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고 사전 질의해 주신 Q&A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제도는 토지 판매 알선 장려금입니다. 공인중개업자의 알선을 통해 수의계약 중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알선 장려금을 지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대상 토지는 수의계약 공고 시 알선 장려금 지급 대상 토지임을 명시하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자에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알선 장려금은 일반 용지와 산업 의료시설 용지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준주거, 상업, 주차장, 지원시설 용지 등이 있고 공급금액 기준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최고 한도 3천만 원까지 지급해드립니다. 산업의료시설 용지는 최고 한도 5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 주요 제도는 대금 납부 조건입니다. 토지를 매수하시게 되면 분할 납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 납부란 계약 체결 시 계약 보증금인 매매대금의 10%를 납부하시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90%를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급가격 50억 원 토지를 3년 분할 조건으로 납부하실 경우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 10% 납부 후 나머지 잔대금은 6개월 단위로 15%씩 총 6회차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금 납부 시 이자 납부 조건이 있는데요. 무이자 할부 조건인 경우 별도의 이자 가산이 되지 않아 할부 원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유이자 할부 조건인 경우는 미납 잔대금에 대해 할부 일수만큼 3.5%를 적용해 이자를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매 회차별 할부 원금 및 할부 이자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선납 할인은 매매대금을 당초 납부 약정일보다 빨리 납부하는 경우 해당 일수의 5%를 적용한 금액을 할인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주요 제도는 토지 분양대금 대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토지를 매수하신 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LH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매수인의 분양대금 대출을 알선해주는 제도입니다. 토지 분양대금의 20% 이상을 납부하시면 알선이 가능하고 대출 조건은 토지 분양대금의 80% 범위 이내입니다. 대출 알선 절차입니다. 우선 고객님이 거래은행과 협의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LH에 대출 추천서를 신청하시면 LH에서 각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은 해당 추천서로 금융기관에 대출 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전 질의해 주신 Q&A, 알고 보면 쉬운 LH 토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용지별 공급 방법은 대체 어떻게 다른가요? 용지별로 공급 방법이 상이한데요. 금년 경기 북부 공급 대상 토지를 공급 방법별로 분류해 봤습니다. 공급 방법에는 추첨, 입찰, 공모, 수의계약 총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추첨의 경우는 전산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단독, 종교, 지원시설 용지 등이 있습니다. 입찰의 경우는 가격 경쟁 방식으로 주상복합, 점포교명 단독, 근린상업 용지 등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공동주택이나 방송통신시설 용지 등 즉시 공급계약이 가능한 용지들도 있습니다. 금년 공동주택 용지 공급계획은 총 12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중 공모 방법은 5개 필지가 있는데요. 공모 방식에는 임대주택 건설형과 주택개발 리츠형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형 공모는 주택건설업체가 건설된 주택 중 일정 비율을 공사에 재매각하는 형태고요. 주택개발 리츠형 공모는 시공사, 금융사가 리츠를 설립해 수도권 공동주택과 지방권 기농기촌 주택을 묶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건축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입니다. 공고문을 보시면 건축을 위한 주요 자료로 지구 단위 계획 시행 지침 및 가구 및 획지 등 결정도를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자료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 공고 중인 의정부 고산 종교용지의 지구 단위 계획 시행 지침입니다.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규제사항은 필수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가급적 지켜야 되지만 건축 허가권자 등과의 협의에 따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규제사항은 표를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허용용도인 종교집회장, 부속용도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은 250%, 최고층 수 5층 등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으로는 남향 배치, 감적 조명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구 및 획지 등 결정도를 통해 건축물의 배치, 건축선, 차량 진출 입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종교용지 외곽의 빨간색 실선은 차량 진출입 불허 구간으로 실선이 없는 하단 부분으로만 차량 진출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점선은 건축 한계선으로 필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안쪽으로 건축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빨간 선은 고산지구 경계선인 지구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헷갈리는 기준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입니다. LH 토지를 매수하실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기준일이 있습니다. 우선 할부이자 기산일은 준공 전과 준공 후로 나뉩니다. 준공 전이라면 면적 정산 기준일 또는 토지 사용 승낙일 중 빠른 날에 할부이자가 가산됩니다. 준공 후 토지를 매수하셨다면 계약 체결 시 바로 이자가 가산됩니다. 면적 정산 기준일이란 준공 전 가분할 면적으로 공급한 경우로서 측량 후 확정된 면적으로 정산하는 기준일을 말합니다. 해당 기준일은 LH가 결정해서 별도로 통보해드리며 면적의 증감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사용 시기는 준공 전 건축 착공 등 토지 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며 해당 시기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야 토지 사용 승낙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무이자의 가격 인하 효과는? 현재 공고 중인 구리감의 공동주택용지의 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2년 12월에 첫 공고를 시행했고요. 조건은 4년 유이자 할부 조건이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4월 24일자로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재공고 중에 있는데요. 두 개의 조건을 표로 비교해 보시면 회차별 수납 기간이 2회차 연장되면서 할부 원금이 11.25에서 9%로 줄고 별도의 할부 이자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점에 토지 매매 대금을 전액 완납하는 경우에는 12.4%, 약 74억 원의 가격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 많은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해당 용지는 5월 24일 1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고문 길찾기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알기 쉽게 토지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LH 청약센터에 먼저 접속을 하시게 되면 상단에 토지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분양 정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역은 전국으로 두시고 기간은 검색과 공고문에 찾고 싶은 토지나 아니면 사업지구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현재 공고 중인 토지와 기존에 공고했던 토지의 정보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 공고를 한 경우에는 원 공고문 내용 중 상단에 정정 공고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고명을 클릭하시면 관련 요약 정보가 나옵니다. LH 어디 지도 보기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하단의 상세 공급 일정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가능 토지 공고문 찾는 방법입니다. LH 청약센터 메인 화면 하단에 선착순 계약 가능 지구, 토지를 클릭하시면 지금 즉시 계약 가능한 토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토지 판매 제도 및 Q&A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